어소시에이터 김미숙입니다. 삼복더위에 여러분들 정말 비서하지 않고 또 가족여행 가지 않고 센터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인생의 그 선물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강의 시작과 동시에 동영상 한 2분 정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크게. 음악이 같이 나와서 그래. 멈췄어요. 네. 지금 이 강의, 이 동영상에 보시면, 가상세계가 마치 현실처럼, 현실이 가상인 것처럼,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IT 기술이 만큼 발전됐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이렇게 33년 정도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었고, 97년도에 국가에서 해외 연수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언어 연수하면서 갔다 와서 이제 영어만 전담을 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남아서 넥스트 잡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서 보니까 교사가 우리 한국에서는 철밥통이라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철밥통이 아니고요. 방학에 전부 다 학교 문을 다 그냥 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사들은 방학 때 월급이 없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보냈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뭐 편의점에서나 또는 마트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교사가 한국에서는 철밥통이지만 외국에서는 벌써 투잡, 쓰리잡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 말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감 승진을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가면 이제는 고생 끝에 이제 거의 이제 관리직인데 왜 그만두냐. 그렇다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당당히 새로운 일을 하기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왜 제가 이 훈장에 대한 이야기 했느냐면
제가 고객으로 섬기고 있는 임땡땡 한의원 원장님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아니 저만 보면 혀를 끌끌끌 차면서, 아이고 이 그 철밥통을 내려놓고 왜 이런 다단계 일을 하냐 이러면서, 혹시 선생님 잘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너무, 왜 잘립니까 이러니까, 요즘 교사들 공무원들 많이 잘립니다. 음주운전이나 뭐 인사사고나 뭐 등등 사고가 나면 뭐 그게 파면 당하죠 이라는 것을, 제가 음주 가문을 즐길 여자 같습니까 이러니까, 그거야 모르죠 이러니까. 근데 우리 스폰서님은 음주 가문을 즐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하면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만큼 이제 이 교사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왜 그 좋은 직업을 내놓고 새로운 일을 거기다가 다단계 일을 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죠. 과연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정말 있잖아요. 학교에 있는 것 좋았습니다. 좋았고 적성에도 맞았습니다. 근데 갈수록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학생이 급감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입학생이 이 정도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아예 너무 작아서 지금은 강당에서 입학과 졸업식을 할 정도로. 그리고 학생 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학교가 통폐합이 돼가지고 학교가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펜션 같은 거 막 만들어 놓고, 어떤 때는 폐교대가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금 생각을 하면서, 내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뭐 유엔에서는 140 시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그렇다 치더라도 100세 시대라고 보고, 준비된 자에게는 천국이고,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겠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재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얘기 보면, 이 김창희 대표님이,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하고는 다르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은 부모님을 굉장히 잘 케어하고 잘 섬깁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나의 자녀, 그 다음에 있는 우리 손자 세대의 자녀들은 과연 부모를 섬길 것인가. 아이들 한 명이 15명의 그 노인 인구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막강한 시대에, 그렇다고 취업이나 잘 됩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 100세 시대를 내가 준비하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현존하는 있는 일자리가 80%가 사라진다는 그런 내용이 이미 유엔 미래 보고서에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고요. 거기에 이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앞으로 이제 미래에 우리 사자 붙은 전문직 기술직은 거의 이제 소멸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점점점 힘들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교사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2014년 11월, 12월까지 해서 QPD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 일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옛날 그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너무 저는 이제 이 관리직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하고 싶었고, 그런데 이 일도 너무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그게 뭐냐면, 이문숙 스폰서님이 저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인생의 정점에서 시작하는 거다. 만약에 퇴직 후에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때는 새로운 일을 해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저에게 울림이 되어서 귀에 맴돌더라고요. 사실은 62세에서 만으로 하면 64세니까 한 64세 이 정도 되겠죠. 그때 퇴직을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담하게 퇴직을 선택했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위기가 지금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도쿄에 지금 올림픽을 할 수 있겠냐는 지금 퀘션 마크입니다. 선수들까지도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코로나19가 아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더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접종을 했는데도 보세요.
이런 접종을 했는데도 다시 코로나 그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의 캐션 마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책을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불안을 기회로 만드는 극적인 전략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돈 워리가 아니고 두 워리, 걱정을 해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가장 성공자라고 말하는 빌 게이츠도 별명이 걱정 대통령이었대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항상 회사가 무너질까 노심초사했어요. 사실 스티브 잡스 그 스트레스 받고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게 보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건희 회장님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더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다는. 그랬기 때문에 다음 것을 계속 준비하는 바람에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걱정에는 두 얼굴이 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걱정은 어떤 거냐면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자살을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 정신과 질환을 앓으면서 치료를 받고 심지어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뿐만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묻지마 살인까지 하는 이런 것은 파괴적인 걱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불 지르고 이러잖아요. 다른 집에 가서. 이런 것들은 파괴적인 걱정인가 하면 긍정적인 걱정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성형의 시작이 기원전 800년 전 인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와 남자가 간음을 했는 거예요. 간음한 현장에 잡힌 그 여자를 거기서는 대담하게 여자가 코를 잘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코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너무나 흉물스러운 거예요. 흉측스러우니까 못 나간 방에 처박혀서 평생 우울하게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어떤 성형의사가 이 코를 인조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 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기서 이게 이제 성형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피임약도 1929년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너무 경제가 열악하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있으면 맞벌이를 못 하잖아요. 그래, 목구멍 하나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피임약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이제 상용화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기기술인데요. 이 무기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보초를 밤낮으로 서고 있는데도 적들이 침공해서 다 몰살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힘든 상황에 접어드니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먼 거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무기를 개발해서 상대방을 관찰하고 제압할 수 있는 방법 없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무기가 더 발전하게 됐고 지금은 북한에 만약에 미국에서 원거리 있자 미사일을 쏘면 북한이 다 하나 통째로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책에 보면 BTS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방탄소년단이 그 세계관이 형성되는 상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다른 차원을 연결한다는 것이 이게 마치 아까 제가 영상을 보여준 것처럼 현실이 가상에 영향을 미치고 가상이 또다시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방탄소년단이 물론 분장도 잘하고 댄스도 잘하지만 뒤에 있는 그 화면을 보시면 배경이 아주 바뀌면서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융복합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을 가르치는데 미술적인 요소도 들어가야 되고 음악적인 요소도 들어가야 돼요. 그 선생님들이 멘붕이 빠진 거야. 영어가 들어가고 컴퓨터가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융복합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앞으로 그런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역사 수업을 하면 구석기 시대에 이러면 막 그게 빗살무늬통이나 이런 걸 한다고 사진 보여주고 막 그림을 그리고 이랬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VR이라 이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바로 아까 영상을 보여주는 거야. 구석기 시대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불싯돌로 비비고 이렇게 있잖아. 그 원시인들이 생활 모습을 딱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야 있는 거고 그런 시대를 준비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냐?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저출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저출산 심각하고 초고령화 앞으로 3년 후에 되면 65세 이상이 거의 80% 정도, 70에서 80% 이상 된다고 하죠. 그리고 국가 채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 엄청나고요. 국가 채무가 60% 이상이 됐을 때는 그 국가의 모든 토장 기업이 전부 다 철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60%에 입각합니다, 지금. 그렇고 거기에 가계부채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집값이 오른다 해서 30대, 40대 이 젊은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영혼까지 전부 다 투자를 해서 집을 막 샀잖아요. 엄청난 가계부채가 평생 가계부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 어려운데도 앞으로 2024년 3년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 3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신종 감염병이 반복적으로 출현할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앞으로 1, 2년에 잠식이 되더라도 잠잠해지더라도 이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제2, 제3, 제4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것이다. 왜?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없다. 현재로는. 거기에 이제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 인상되고 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대출 이자라든지 모든 금리가 오르고 되면서 철수되고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이 오는데 지금보다 더 암흑 터널이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2030년쯤 되면은 초연결 네트워크와 혼합된 현실 공간과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이게 부상될 것이다. 되는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힘들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책에서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걱정을 통해서 어떤 무기를 장착을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라. 사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건희 회장은 이재용 자기 아들에게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우디에 있는 왕자 결혼식에도 가고 생일 파티에도 가고 뭐 하여튼 러시아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미국에도 다 보낸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될 것인데 지금은 인적 네트워크가 최고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리크루팅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리크루팅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업의 판도가 달라지듯이 인적 네트워크에 투자를 하고 찾아라. 그리고 모니터링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다 온전할 수 없으니 자기가 잘하는 파트별로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사회 문화의 기술적인 분야, 경제 분야에, 환경 분야에, 정치적인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해야 내 하는 일들이 뭐 사업이든 기업이든 간에 또는 뭐 자영업이든 간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 변화를 읽는 기술을 습득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최고 기회가 되는 선물이 다음부터 지금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는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있으면서 4학년 교과서에 이렇게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그때 생기는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게 들려주는 그런 엄청난 새로운 신개념 유통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뭐 어떤 부정적인 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적인 개념은 없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원 직접 판매를 하는데 모든 사업을 사람들은 직접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여기 직판에 전부 다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한테 너무나 좋은 게 가정을 지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일도 할 수 있는 2마리 토끼를 한 목에 잡을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유통의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그 캐나다에 갔을 때 딱 2가지를 보고 왔어요. 뭘 봤느냐면 우리나라에 그때 카드에 보면은 그 현금 인출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카드를 딱 넣었는데 거기에 $10가 바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때 그런 게 없었거든요.
또 한 개가 뭐가 있었냐면 유통인데요. 다운타운에 갔더니 몰이 너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업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하고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프리거든요. 그럼 이제 주말에 전부 다 나가서 밖에 가서 전부 다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엄청난 쇼핑몰인데 거기에 그 매장에 내가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나라가 크니까 이렇게 슈퍼라든가 이게 우리가 마트가 이렇게 큰가 보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딱 돌아오니까 까르푸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어요. 이제 한참 후에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 이런 것도 생겼죠. 유통의 변화라는 거예요. 유통이 이렇게 선진국형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읽었고요.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그 유통 방식은 이렇게 유통 마진을 이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했잖아요. 그럼 1차 유통이었어요, 이게. 그럼 2차는 뭐냐면 대형 할인 매장이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소비자는 좀 더 싸게 사가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이카 시대에 집집마다 차가 있고 그리고 또 뭡니까? 냉장고가 대형 냉장고가 있으니까 가서 싼 값으로 사다가 저장해 놓고 이렇게 너무 편리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 이 카드 긁은 값이 한 100조였다는 카드로 매출로만. 거기에 이제 3차 유통이 이제 인터넷과 홈쇼핑인데요. 이게 더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택배 산업이 모든 게 이제 택배 회사들이 생기면서 집 앞에까지 배송을 딱딱 해주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렇게 이제 3차 유통이 카드 긁은 게 120조였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 네트워크 마케팅이 4차 유통인데 이게 이제 가장 단축되고 가장 마지막이며 합리적인 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선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광고하지 않고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현재 매출이 한 5조 정도 된다면 막 평균 잡아서 한 20배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쉽게 말하면 참기름 하나라도 네트워크로 팔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통에 대한 흐름을 아시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제가 이제 현직에 있으면서 읽었죠. 읽었을 때는 아마 이런 아빠도 있고 이런 아빠도 있는갑다 라고만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얼마나 버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입, 어떤 분 2,000만 원 이상 수입되시는 분, 거의 한 달에 5,000만 원 수입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만약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과연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버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를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버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이 사본문에 보시면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기를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직업은 이 4개의 사본면 안에 들어있는데 ES와 BI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ES에 있는 사람은 95%, 여기는 5%밖에 없다. 근데 반대로 돈은 여기가 95%, 여기 5%밖에 없는데 ES의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것은 좋지만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비사분면으로 오고 싶어 하지만 이게 정말 선을 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까처럼 BTS처럼 내가 노래 부르고 댄스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까지 제작해서 한다면 이렇게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어서 수입이 창출되겠죠. 그러거나 또는 뭐 돈이 많아서 스타벅스를 사든지 아니면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면 되겠죠. 그것도 아닐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 투자로 돈 투자하지 않고 활용만 하면 되겠다. 접속만 하면 되겠다. 이게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 이제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3년 이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채를 정리해라. 왜냐하면 대출 이자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대출 이자 다 없애고 모든 것을 현금화 시켜라. 그리고 축소시켜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걸 다 축소시키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딱 해놔야 안전한 노후가 준비된다. 이렇게 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단 돈을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리스크가 없어요. 돈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가장 이게 활용적인 것은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좋아. 네트워크를 하는 건 좋은데 어떤 회사의 네트워크를 하는 게 좋은데 어떤 네트워크를 하는 게 좋으냐. 첫 번째 세 가지를 알아봐라. 아이템과 그리고 회사와 보상을 알아봐라고 해서 첫 번째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들에게는 꼭 필요한 아이템. 그리고 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촉수를 생성시켜서 건강하지 못하고 시스템에 오류가 나 있는 몸을 정상화시켜주는 몸. 이렇게 만들어주는 세상에 없는 꼭 하나밖에 없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게요. 생로는 병사잖아요. 그러니 어제도 제가 그 후원을 갔는데요.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졸업하고 복지보건센터 이런 데 근무했던 아주 고급 인력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파킨슨인데요. 온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에 케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울고 싶다면서 정말 이렇게 내가 인생이 후반전이 이렇게 비참할 줄 몰랐다면서 울면서 하는 말씀이 하루에 목욕을 2번 시켜야 되는데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흘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국수를 주로 얘가 먹이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왜냐면 국수가 잘 넘어가니까 환자니까. 거긴데 왜 국수라도 먹여야 되냐면 약을 먹여야 되니까. 파킨슨이 너무 심해지는데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배우자가 자기도 이 관절이 너무 많이 아파서 70대니까 너무 아파서 힘든데 남편 케어하느라고 정말 이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이템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어제 다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은 세포끼리 대화를 하면서 요 가에 빨갛게 이렇게 있는 이렇게 이 닭발처럼 생긴 이게 뭐냐면 방사슬이에요. 우리 식품을 먹으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여기다 끼는 게 아니고 이 방사슬에다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인지를 하는 거예요. 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박테리아냐, 바이러스냐, 독소냐, 아니면 영양소냐. 영양소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아니면 막아주는 면역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8가지 당 영양소가 들어있는 우리 엠브로토즈 라이프만 드시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병을 고치는 식품이 나온다고 했어요.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질병을 대체할 수 있는 효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식품이 나온다. 그게 바로 글리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2015년에 메르스 때 여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나오면서 여기 메나테크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즈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드셔야 된다고 이미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주경제에 보시면 이렇게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 면역력의 핵심인데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엠브로토스 라이프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면역력 등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답이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뉴노멀 생활 속 면역을 키우는 방법은 이게 사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런데도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케어하고 있는 진주교대에 있는 교수님이신데 이 마비가 한쪽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를 열심히 드시고 계시는데 이분이 몸이 좋아지니까 전원주택을 새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하다가 몸이 너무 과로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밤중에 이 사람이 뭐냐면 이걸 너무나 많이 믿다 보니까 이거 실컷 일하고 내가 한 3주를 아침 6시에서 저녁 11시까지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무거운 막 전원주택을 해야 되니까 이 바깥에 안에 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보니까 근데 에너지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 제품 다 드시는데 근데 이분이 너무 일을 많이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요거 딱 끝나고 저녁부터 내가 이제 클린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녁에 쉐이크를 딱 먹었는데 11시쯤 돼가지고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려간 거예요. 종합병원에. 실려갔는데 뭐라고 이제 다 검사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전립선에 이렇게 그 염증, 전립선 비대 염인가 뭐 염증이 있다 하더라고. 그거를 이제 제거를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술하자고 날짜를 받은 거예요. 그 하는 말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 그래 좋은 거 먹었는데 특히 프라임 세븐 자기는 아침 저녁으로 2알씩 이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었는데 웬 전립선 비대까지 걸렸냐고 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수님 하면서 우리 몸은 너무나 많은 그런 스트레스와 과로에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몸이 쉬지 않으면 사람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웃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쓰러지셔서,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몸에 염증에 있는 전립선 40대, 50대 남성들은 거의 전립선으로 힘들어 하는데, 그걸 딱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그거 딱 그대로 내면 되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기다가 그 평상시에 있었던 그 대장 옆에 그 맹장에 이런 요만한 그 염증이 있어서 거기 머리카락 이런 거 있잖아. 손톱 같은 거 뭐 이런 찌꺼기 같은 게 다 모아져 있더라. 그것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수술하고 이제 왔는데 집에 온 거예요.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자기 손자가, 부산에 있는 손자가 할아버지 전원주택에 가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나. 그래 이제 주말에 왔는 거예요. 근데 걔가 왔다 갔는데 걔가 도장에, 검도 도장에서 있는 아주 한 명이 확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락이 와서 바로 지금 격리해야 된다, 손자. 그래서 왔는데 이제 집에서 놀았잖아요. 식구들이 다 놀았잖아요. 갔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제 병원에서 시의료원에서 격리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형까지 또 감염됐네, 확진자로. 근데 이 교수하고 이제 사모님이 둘이서 너무 걱정을 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이제 우리 확진자 되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또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이거 먹는데도 이거 코로나 감염 안 될까요? 또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정말 너무 두려워서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번도 더 체온을 재면서 체온이 37도 나왔는데 기절 초풍했대. 감염된 줄 알고. 그래가 온데 연락을 다 하고 그래 하는 말이, 날씨가 좋으니까 한숨 자고 나면 37도는 정상이잖아요. 근데 너무 노을에서 걸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있잖아요. 제가 이 사람들은 뭐냐면 네이처지 사이언스지 좋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더니 요즘에는 이제 편안하게 보내시고, 내가 작품 활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준비도 하시고, 지금 편안하게 영화도 보시고 재밌게 사시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해서는 AI하고 경쟁하지 않는 산업이고, 여기 보면 메나테크 보시면 의학 대체 웰리스 제품이라는 거, 위키백과에 참 많이 우리 애들하고 같이 많이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번 해보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네트워크 계산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없는 꼭 필요한 아이템. 보세요. 물처럼. 물이나 마찬가지. 물 안 먹으면 우리 죽잖아요. 그래서 물처럼 꼭 필요한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이고, 4세대 면역을 담당할 것이고, 그리고 경쟁하지 않는 아이템. 완전한 이게 그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엠브리토즈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이 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나테크 회사만 부자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2018년 대한민국 가치 경영 대상을 우리 회사에서 이 상을, 이 트로피, 그리고 이 상장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글로벌 웰니스 부분에 이렇게 가치 경영 대상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나스닥에 상장된 건 별로 예사로 듣는 거예요. 나스닥에 상장이 된 회사는 지금 한국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상장이 됐으면 또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회사에 대한 그 투명성과 여기 보면은 안전성과 믿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의 DNA가 M5M, 미션 5 밀리언이라서 500만 명의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미션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회적 기업인데 이게 정말 마음을 울렸어요. 지금도 저희도 이제 기부를 하고 있지만, 여기 보면 우리는 이 회사에 사업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바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전 세계에서 6초마다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18세까지 기부가 되는, 여러 팔도 브랜드가 기부가 되는 이런 회사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예. 그리고 이제 보상인데요. 뭐니 해도 돈이 돼야 되니까 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의 보너스는 딱 6가지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프리미엄 커스텀 팩에 대한 팩 보너스까지 해서 7개입니다. 첫 번째, 팩 보너스는 보면 내가 추천한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제품을, 필요한 제품을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구성하면 이게 한 10%를 추천인에게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일생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인데 비즈니스를 새롭게 개발했다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이 사실 비즈니스 개발에 대한 의미는 여기서는 GED까지는 받아요. 골드 ED만 받을 수 있어요. ED까지만. PD 이상은 안 받아요. 왜? 비즈니스를 개발한 사람들은 보너스가 작으니까 그만큼 회사가 합리적이고 투명성이 아주 뛰어난다는 게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사람이 500PD 같으면 한 80만 원 정도의 제품을 구성해서 이렇게 먹었을 때 두 사람에게 전하면 8만 원, 그리고 이제 네 사람에게 했으면 16만 원이 아닌 2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니레벨 보너스, 다른 분들은 단계별 보너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500점으로 이렇게 나가요? 이건 예시입니다. 500점으로 먹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이제 고객이 늘어가는데 우리 회사 제품은 재구매율이 7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안 먹어본 사람 안 먹어도 한번 먹기 시작한 사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똑똑해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단계가 시간이 지나면 단계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 단계를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7단계 이하에는 그럼 안 주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7단계 이하에는 원래그 제일 매출이 많은 거 빼고 사이드레그 전체를 해서 다 합해서 저 밑에 있는 거까지도 합해서 0.5%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PD들한테는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멘토 보너스인데요. 내가 모시고 오신 분들이 직급을 갈 때마다 여기서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를 매달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키운 사람들에게. 근데 이거는 이제 PD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브론즈 PD 이상은 글로벌 풀 보너스가 들어오니까 이거 브론즈 PD는 안 줘요. 이제 PD까지만 받을 수 있는 보너스예요. 그리고 이제 매칭 보너스. 우리 회사의 보너스의 핵심이고 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추천 계열이 아니고 후원 계열이에요. 내가 모시고 안 오더라도 내 밑에 있는 분들이 직급을 갈 때 그 직급에 따라서 프로테이지 여기 보면 20, 20 이렇게 주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조건이 뭐냐면 실버 ED 이상이 돼야 체크 매칭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버 ED가 이상 되면 실버 ED는 1세대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GD는 2세대, PD는 3세대, 브론즈는 4세대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받으려면 뭐예요? GPD 이상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보너스를 받는, 이게 엄청난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내 직대에 어떤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브론즈라도 똑같은 뭐 PPD라도 보너스가 엄청 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풀 보너스인데요. 전 세계 매출 1.5%를 브론즈 PD 이상들에게 지분을 별로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임원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광태 사장님이 자꾸 글로벌 사업 펼치는 너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론즈 PD 이상 되면 이렇게 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지가 못했습니다. 한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좀 어떻게 하지, 모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할 때 우리 글로벌 원 그룹에서는 온라인 MBA를 2주간으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게 홍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2주간 시간과 공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TLP라고 해서 이런 컨텐츠까지 개발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꿈방하고 올렸지만 프라이드 114 거기 방에 올렸지만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분인데 이 문진을 제가 보냈어요. 갈수록 문진을 보냈으니 체크를 하고 저한테 다시 보내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바로 클린이 나온 거예요. 바로 클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클린을 220만 원 정도. 그분은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되는 분이세요. 정말 어려운 분인데도 그냥 먹어도 좋다 하지만 당신이 좀 더 몸을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클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다고 했을 때 그분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한번 얼굴도 보지도 않은 사람한테도 클로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메이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서 프라이드 114 프로젝트인데
여기 보시면 나를 위해서 나를 세우는 프라이드. 두 번째는 팀을 세우는. 아까도 말한 팀이 참 중요하잖아요. 팀을 세우는 프라이드. 네 번째는 그룹을 세우는 프라이드에서 114. 네 명의 동영상 보내고 STP 2번 하고. 이번에는 체크리스트 문진하고 요게는 보상을 들려주든지 직접 시연해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면 진정한 리더를 찾는 거예요. 나하고 함께할 리더를 찾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이렇게 그룹에서 함께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코로나 와중에 줌 미팅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멋진 환상의 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복제 사업인데 스폰서님이 이렇게 가족 사업하면서 딸과 하듯이 저도 이렇게 딸 부부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한국에서도 PD 인증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PD 인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리안 매니페스트에서 이렇게 브론즈 PD 인증을 받았던 것. 그리고 이제 M5M 그 미국에서 가서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담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 인증했고 우리 식사했던 같이 교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PD 서비스에 가서 이렇게 리더들과 즐거운 시간들 이렇게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GIP 이렇게 동남아 여행을 갔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꿈이 현실이 되는 그룹, 그 다음에 TLP 컨텐츠 플랫폼 그룹, G1 그룹, 글로벌 원 그룹이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을 책임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됐으리라 믿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